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한 방 먹었다. 최근 세계 정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부임한 바이든과 중국의 독재자 시진핑의 전화통화 성사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부임한 직후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한국의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대국인 러시아의 푸틴과의 전화통화도 감행하였지만 시진핑과의 전화는 미뤄와 시진핑이 오매불망 전화기만 바라보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그토록 기다리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 시진핑에게 있어 안 받으니만 못한 전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취임 이후 그동안 미국과의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저자세를 취해왔습니다만 조 바이든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진핑에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중국 정부의 홍콩 탄압, 신장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중국의 강경 대응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기를 꺼린 주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면전에서 모두 제기하면서 바이든 시대의 미중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통화 직후 백악관이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방 먹인 것인데요. 백악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대만을 포함해 이 지역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인권 문제에 이어 코로나19 무기 확산과 같은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비슷하면서 다른 행보입니다. 대중 강경론파인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등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제 분야 이외의 문제인 인권, 영토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에 홍콩 민주화 시위나 대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위구르족 탄압과 같이 소수민족과 인권 문제가 얽힌 경우는 입에 올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달랐죠. 취임식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이며 분노와 미움, 폭력, 질병, 실직과 같은 공공의 적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분노, 폭력,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세계의 동맹을 공고히 하여 타개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미국과 함께 최우방 동맹국인 영국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 관계는 최근 홍콩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왔는데요. 지난 1월 영국은 홍콩 거주자 540만 명에게 영국 거주권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BBC는 위구르 여성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를 발행하였는데 이들은 중국 신장의 재교육 수용소에서 조직적인 강간과 성폭행,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BBC가 가짜 보도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영국 주재 중국 대사 류샤오밍을 직접 불러 위구르족 탄압은 독일 강제 수용소를 떠올리게 한다며 직접 영상까지 보여주는 노빠꾸 인터뷰를 진행해 류샤오밍을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류샤오밍은 동문서답하면서 강제 수용소 같은 것은 없다고 둘러댔지만요. 하긴 류샤오밍 입장도 이해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본국에 있는 친인척 모두 인체의 신비전 작품이 되니까요. 이처럼 영국 국영 매체 BBC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들춰내자 중국은 BBC 월드뉴스에 자국 내 방송을 금지시켰습니다. 찌질하죠. 역시 중국이 중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은 BBC 월드뉴스의 중국 보도가 방송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BBC 방송 면허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는데 실망했다며 BBC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제뉴스 방송사이며 전 세계의 소식을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국 정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를 두고 용인될 수 없는 언론 자유의 억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선을 넘다 정말 골로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괜히 수중 조치에서 중국이 오래 존속하는 것보단 이런 막장을 반복해서 완전히 고립되기를 바라거든요. 또한 중국의 조치는 자국이 유사국가 수준이라는 것만 드러낼 뿐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체계적으로 외신을 막아왔고 BBC 웹사이트와 앱도 이미 중국 내에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보복금지 조치로도 달라질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동안 벌려놓은 인권유리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그야말로 전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가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목소리에도 결국 그 칼끝은 중국을 향해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이 쏜 고무탄에 시위 참가자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실탄 사격과 물대포 동원 등 군부의 시위 진압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반군부 시위는 점차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세계의 경찰 미국이 나섰습니다. 깡패가 있으면 경찰도 있어야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주역인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소해인 부사령관 등 전현직 군부 당국자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평화 시위들을 향해 폭력을 자행하면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모든 수출입 거래는 금지됩니다. 미나웅 흘라잉 사령관 등 일부 제재 대상자는 이미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인권 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원들 또한 전날 자국 정부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영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인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긴급 회의를 개최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권장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이후 오보를 계속 퍼뜨렸다며 군부가 올린 콘텐츠의 노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취임 연설이 현실화가 되듯 미국은 동맹국들과 공동의 적을 없애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현재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곧 미얀마 군부의 뒷배가 중국이라는 것이고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것은 중국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미얀마는 중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경로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육지 경로를 제공하여 중국 에너지 안보를 개선해줍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석유 및 가스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 경로를 통해 석유 수입량의 거의 4분의 3을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는 에너지 전략에서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이 미얀마를 삼키려고 하는 이유이죠.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거리 시위에서는 군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부를 두둔해온 중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등 반중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중국 시진핑과 미얀마의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악수하는 사진 위에 미얀마 군사 독재자 지지를 멈추라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미얀마 국민 편인데 중국만 군사정권 편이라고 적힌 팻말도 찍혔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미얀마 시위대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쿠데타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은 미얀마 각 당사자가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를 규탄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반대한 사실도 시위대가 중국을 미얀마 군부의 뒷배로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심적인 사진이 찍히기도 하였는데요. SNS에서는 중국 항공기가 중국 IT 기술 인력을 미얀마로 데려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인터넷 차단을 위한 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또다시 인터넷이 차단된다면 그건 중국 때문이다. 미얀마 시위대가 웹상에서 퍼나르고 있는 문구입니다. 네티즌들은 당국이 개인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고 때로는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얀마 시위의 주축은 바로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커지자 양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10일 해산물 등을 실은 전기화물기라고 해명하면서 떠도는 소문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믿지 말라는 말에 오히려 더 믿고 싶어지는 해명이었네요. 이들의 해명과 달리 쿠데타 이후 사실상 외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기 착륙이 금지된 만큼 이 특별한 중국 항공기를 둘러싼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는 해산물을 보여달라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과격한 일부 네티즌들은 또다시 인터넷이 끊기며 미얀마 젊은이들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천연 파이프라인을 폭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중국의 철저한 계략이었음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올해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미얀마를 선택했고 지난달 27일 미얀마를 방문해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국방부 최고사령관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5일 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에 모종의 거래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중국이 자신들의 권위주의 모델을 퍼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미얀마 사태에 뒷짐만지고 있긴 어려울 거라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의 언론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현재 미얀마 상황은 국경에서의 안보, 미얀마 내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와는 배치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거나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나무인의 태도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중국이 이제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러야 할 때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문제를 가리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오만함은 결국 중국을 철저하게 고립시켜 국가 분열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전 사실 중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10개 정도로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보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고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